그다음에 이제 워홀 비자와 관련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네. 그 1년을 채우고 캐나다를 떠났는데 이분들도 이 T4를 받을 텐데 T4 네네네네.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이느냐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친구분들 중에 뭐 워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보죠? 솔직히 말하면 친구는 아니고 동생뻘이죠. 네. 아 예예. 아 그런 그냥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인제 여기 뭐 위슬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뭐 1년 안으로 있다가 한국에 예예. 돌아가게 되면 T4는 예전 살던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예. 그런데 그 친구들은 벌써 이제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예 해야 되는지 뭐 저 케이스는 아닌데 그냥 혹시나 궁금해서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궁금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네. 이제 워홀이라는 게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어차피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자 이제 예예예. 뭐 1년 일정 정도의 단위로. 네. 기간에 이제 워크 퍼밋을 받고 오셔 네. 가지고 뭐 이제 일도 하고 또 네네네네. 외국에 왔으니까 또 영어도 공부하고 네 뭐 맞습니다. 뭐 네. 이제 또 이제 구경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오시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을 하시게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 캐나다에서는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1 년을 잘라 가지고 이제 네. T4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T4를 2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워홀이라는 게 뭐 1월 1 일에 와서 12월 30일 날 가는 게 아.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중간에 이제 걸쳐서 오게 되면은 네네네네. 앞에 연도에 대한 T4가 있을 거고 뒤에 연도에 대한 T4가 있을 수가 네. 있어요. 네네네네. 왜냐면 T4라는 것은 그 달력 기준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캘린더 기준이죠. 그러니까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잘라 가지고 네. 그 T4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워홀을 딱 1월 1 일부터 10월 31 일로 맞춰서 오지 않는 한은 네. 이게 2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앞에서 예. 받고 뒤에서 네. 받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T4를 받았으면 이제 찝찝하죠. 이거 그러니까 첫 해는 뭐 신고하면은 신고하고 이제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시니까 뭐 첫 해는 뭐 그럭저럭 받을 수는 있지만 떠난 다음에 받은 거는 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예.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일단 그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면 네. 아마 급여에서 일정 그 세금을 띨 거예요. 어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 원천세 공제 그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페이롤 디덕션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 원천 징수가 됐기 때문에 네. 어 제 생각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안 나올 거라고 오히려 환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신고를 안 해도 어 이 정부는 손해가 아니거든. 어차피 세금은 다 받아 놨기 때문에 내 네. 생각에는 인제 비록 이제 신고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 쓴 것처럼 세금 신고를 오히려 하면 납세자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여가 낮아서 대부분 환급을 받아요.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00불 정도까지 면세 구간이기 때문에 세금이 네네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 미리미리 어쨌든 일정 금액을 공제를 했기 때문에 제 네. 생각에는 환급이 나와서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신고를 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신고 안 하길 원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납세자 입장 네. 그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은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으니까 네네. 오히려 본인께서 챙기시는 게 좋죠. 아. 예. 신고를 하면 돈을 받으니까 오히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납세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신고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안 해도 정부에서는 어 굳이 저거 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 음. 어차피 세금은 다 떼었을 거니까. 그죠? 네.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세 번째인데 그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게 있냐면은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으면은 그 베니핏을 줘요. 그것을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소득으로 그냥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이 자동 산출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해 버리면 캐나다에서는 그냥 또 그 해당 금액을 줘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더하기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을 또 뭐
작게는 뭐 몇백 불에서 크게는 뭐 1,000불 넘게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환급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받아 가지고 이제 가져가겠지. 그렇죠. 근데 예. 네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해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출국을 했으면은 캐나다에 1년 이상 거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의 그 수급 요건에 보면 반드시 캐나다에 1년 내내 거주한 사람만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워홀로 오신 분들은 1 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 대상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전문가가 신고했다면은 그런 베네핏을 받지 않도록 신고를 해서 자기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 식으로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개인이 신고하다든지 전문가 아닌 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이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공문이 이제 나와요. 아. 세금을 내라고.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세금을 안 내면은 그 아.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캐나다 정부에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나중에 네네. 혹시나 또 입국할 이제 때요? 캐나다가 좋아서 또 입국할 수도 있는데 또 아. 그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요런 세금 문제들은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럴 알겠습니다. 때는 이제 돌려줘야 된다고. 아. 본인이 가져가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워홀이신 분은 네.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음. 하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지 너무 잘못 신고해 가지고 과다하게 환급을 받으면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음. 핵심입니다. 예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워홀인 친구들이 뭐 아시는 분 지인이 있으면 또 네. 그런 사항들을 유의해서 나중에 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